그러면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나플레이트 설명회 진행을 맡은 코나아이의 간판 MC 결제 플랫폼 사업부 최정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코나아이에서 개최한 코나플레이트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여러 금융업계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다양한 커머스 사업에 종사하시는 대표님 및 담당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행사를 통해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더욱더 상생하는 자리이자 그리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코나플레이트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소개해드릴 분은요, 제가 소개를 조금 못했습니다. 대본이 없는 건데요, 한국 결제업계의 1세대이시며 코나아이의 최장기 근속자이십니다. 98년 코나아이 창업 이래 약 지난 25년간 치열한 경쟁사업 환경 속에서도 근기와 신념으로 사업을 이끌어주신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나아이 대표이사 조정일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먼저 코나플레이트 발표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나아이는 1997년도 창업해서 창사 이래 3번의 성장 동력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늘 열정적인 임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코나아이는 그동안 격변하는 그 IT 환경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플랫폼 시장에 세 번째 도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1,000억 원 이상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투자를 통해서 결제 플랫폼, 블록체인 플랫폼, 모빌리티 플랫폼, 빅데이터 플랫폼을 완성하여 이들 플랫폼 기반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나아이는 국제 결제 시장에서 쌓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저희가 국제 교육 기반의 결제 플랫폼 기반에서 코나카드 지역 화폐 서비스를 런칭하여 현재 연간 결제 수수료 1,000억의 매출을 달성하는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코나아이가 개발한 결제품은 국제 규격의 결제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 위에서 제공되는 모든 결제 서비스는 국제적으로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매입 대행사하고 계약을 하면 그 결제 서비스가 국가 전체 또는 전 세계에 통용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동안 이제 은행 카드사만이 제공했던 국제 규격의 결제 서비스를 코나플레이트를 통해 국내의 어떤 기관이나 업체도 별도의 큰 투자 부담 없이 저희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코나아이는 오늘 발표하는 코나플레이트를 기반으로 해외 결제 플랫폼 시장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저희 코나플레이트는 세 가지 주요 강점이 있습니다. 첫째, 오픈 API 기반의 서비스를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업자가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코나플레이트는 국제 규격을 준수해서 전세 결제 시스템과 호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결제 서비스를 만들 때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데, 인프라를 별도 구축할 필요 없이 국제적으로 호환될 수 있습니다. 또 코나플레이트는 세 번째로 카드 제작, 발급, 결제, 정산 등 모든 결제 서비스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코나플레이트의 핵심 역량은 모든 IT 서비스의 기본 구성 요소인 결제 플랫폼이며, 그동안 국제
그동안 글로벌 결제 사업자하고 기술적 파트너를 넘어서 결제 플랫폼 파트너로서 해외 많은 고객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코나아이는 분명한 사업 목표과 방향성을 갖고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과 국내 최고의 핀텍 기업으로서 국제 시장에서 새로운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조정희 대표 이사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초청 강연 순서입니다. 글로벌 핀테크 전망으로 바라본 지급결제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달드리고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제공해 주실 강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KPMG 디지털본부 최흥범님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KPMG 디지털 최흥범이라고 하고요. 오늘 혁신적인 결제 플랫폼 코나플레이트 설명회에 참석하게 돼서 저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결제 지급 영역에 전문가들이 참석해 계셔서 제가 이걸 발표하는 게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우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글로벌하게 어떻게 핀테크, 특히 지급결제 쪽에 동향들이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코나플레이트는 또 어떤 의미를 가져가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글로벌 동향이라는 것들을 우선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이 지급결제 산업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조망해 보는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글로벌 핀테크의 투자 동향을 한번 살펴보고 지급결제 시장의 현황 그리고 미래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자주 접하실 수 있는 자료인데요. 저희가 코로나 지나면서 투자 시장이 많이 위축됐었습니다. 근데 20년, 21년, 22년 거쳐오면서 다시 조금씩 이제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사실 중요한 그거는 섹터인데요. 어떤 섹터가 가장 큰 투자를 받고 있느냐. 사실 투자라는 것들은 미래의 성장성을 어느 정도 미리 알려준 시그널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보다도 지급결제 영역 쪽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장면 가지고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해당 영역의 투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건 다양한 혁신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조만간 또 다른 큰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죠. 작년 기준으로 글로벌에서 가장 큰 돈이 오간 딜이 어떤 거냐를 살펴보면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1번을 보시면 호주의 애프터페이라는 곳이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들은 다 지급결제 영역에서 큰 돈이 오갔다. 특히나 저기 이미 알고 계시는 Buy Now Pay Later라는 사업 모델을 영위하고 있는 곳인데요. 그 외에도 이탈리아 밀라노의 시아나 그 아래에 있는 여러 음영이 지어져 있는 회사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결제 쪽의 회사들입니다. 결제 혹은 대출. 물론 이제 핀테크 펀드이기 때문에 핀테크에 여러 투자를 하는 것이 당연한 데는 당연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크게 달라진 점은 과거에는 기술 자체의 투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핀테크 영역 내에서도 데이터를 분석한다거나 혹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낸다거나 또는 특별히 심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룰, AI 엔진을 가져간다거나 그런 형태의 투자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지금은 재미있는 현상입니다만 특히나 결제, 대출, 이쪽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저희 KPMG도 발간 보고서에 정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Embedded Finance라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들의 투자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mbedded Finance는 이제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텐데요. 특정 플랫폼이나 특정 서비스 업체의 금융 거래, 지급 결제라는 기능들이 내재화되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말합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향후의 시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의 가장 큰 트리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베디드 파이낸스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걸 잠깐 살펴보고 가면요. 제일 왼쪽에 보시면 금융회사가 아닌데 금융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기존의 전통 금융이라는 것 혹은 그 안에 지급 결제라는 것들은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라이선스를 득하고 그 안에 신용이라는 것들을 이리저리 움직이고 그거를 화폐 혹은 지급 결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들이 금융산업의 큰 맥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금융사가 아닌 곳들이 저것들을 하게 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과거에 지급 결제라는 것들은 어떤 거래가 있고 거래 수단이나 방식 혹은 거래 대상이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처리를 하다 봅니다. 영국에서 첫 번째로 클리어링을 하는 청산회사가 세워진 이후로 은행이라는 제도도 많이 발전했고 크레딧 카드라는 것도 많이 발전했고 그 안에서 지급 결제라는 펑션들이 많이 확대가 되었죠. 그런데 기술이 들어오고 시장이 바뀌어가면서 크게 달라진 점은 어떤 것이냐면 거래의 대상 혹은 거래 수단, 거래 방식이라는 것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화되고 있는 거래라는 방식에 있어서 당연히 수반되는 것들은 거래 방식이나 거래 수단도 그에 맞게 다양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다양화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인베디드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다 보니 기존에는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한 금융사업자 혹은 그 안에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지급 결제 산업을 이루어왔고 금융산업이라는 것들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금융 라이센스가 없어도 혹은 해당 영역에 특정 라이센스가 없어도 금융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금융사, 핀테크 업체, 금융사 모두가 금융의 한 축을 이루고 전체 산업을 돌리는 새로운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 맵을 가지고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결제 기능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구글은 금융사는 아니지만 구글 맵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내비게이션 앱을 가지고 미국 내에서 결제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그 이면에는 지급 결제와 관련된 다양한 인프라 네트워크와 고객들 그리고 실제 금융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들이 다 이면에 숨어 있게 되는 거죠. 람다스쿨 같은 경우는 미래 소득, 미래에 네가 얼마나 이걸로 우리 교육을 받고 네가 취업을 하면 돈을 잘 벌게 될 테니까 수업료 그때 내 라는 형태로 일종의 대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슈피파이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고요. 스타벅스 잘 알고 계시죠? 스타벅스 리워드 포인트를 가지고 결제하는 것들. 어찌 보면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좀 되긴 했습니다만 라이센스라는 것 없이 인증이라는 것 없이 저런 금융을 수행하는 형태의 사업도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 좀 더 확대가 될 것이고요. 글로벌 핀테크 투자 동향이라는 챕터에서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핀테크 투자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투자가 되는 대상들은 지급 결제 영역 안에서의 다양한 형태들 그리고 특히나 인베디드 파이낸스를 중심으로 돈들이 들어가고 있다. 어차피 돈이 들어가면 그 산업은 성장하고 그 성장 속에서 혁신이라는 것들이 지속 반복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급 결제 시장이라는 것들 현재는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픈 파이낸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금융권에서 오셨을 테니까요. 어찌 보면 저 정책이 가장 중요한 변화의 트리거인데요. 기존의 금융 혹은 지급 결제라는 것들은 라이센스 홀더들의 세상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랫동안 금융업 내에서 무언가 기능을 하던 업체들이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였는데요.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면에 이러저러한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금융이 너무 갇혀있구나. 이걸 좀 해체를 해야겠다. 개방을 좀 하자. 다양한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재밌는 내용은 오른쪽에 보시면 주요 금융 허브들 혹은 주요 금융의 패권을 가지고 있다는 국가들은 오픈 파이낸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최근에 예를 들면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갈등이라든지 지정학적인 여러 변화 요인들이라는 것들을 살펴봤을 때 이 금융 혹은 지급결제 시스템의 변화라는 것들이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럼 그런 관점에서 저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금융시장의 패권을 가지고 있던 곳들이고요. 금융산업이 개방이 된다, 내지는 금융의 여러 기능들이 개방이 된다는 것들을 저들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면 글로벌하게 이미 자본을 가지고 다양한 힘을 발휘하고 산업들을 끌어왔던 국가들 입장에서 디지털 변화, 디지털 기술의 등장이라는 것들이 일종의 위협 내지는 새로운 도전으로 이해가 됐던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차라리 금융산업을 확실하게 개방을 하고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모델을 혁신을 해서 기존의 패권을 좀 더 가져가겠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금융 허브들도 같은 컨셉인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바뀌는 변곡점에서 내가 어떤 자리를 먼저 선점하고 힘을 가져가려면 우리도 금융을 빨리 개방하고 이 안에서 혁신을 이뤄내야겠다 라는 것들이 정책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오픈 파이낸스라는 게 이루어지면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거냐? 이미 저희는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한국에서도 거의 한 10년 정도 되었죠. 오픈 파이낸스라는 큰 기종에서 다양한 플레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는 언번들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단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번들링이라는 것들은 과거에는 은행 카드 대출 어떤 라이선스 홀더들, 그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여러 기업들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다양한 형태의 핀테크, 다만 여기서 조금 다른 거는 라이센스를 여전히 가진 기업들이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는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토스의 앱의 일부 화면을 구성을 해봤는데요. 요즘 슈퍼앱 경쟁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각 주요 금융 그룹들이 슈퍼앱 경쟁을 하겠다, 그리고 슈퍼앱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슈퍼앱 안에서는 그룹 내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결합하는 것, 비금융 서비스를 결합하는 것,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아퍼링을 개발하는 것, 이런 형태의 이벤트들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글로벌하게는 이미 화두가 되고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동남아의 그랩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중국의 알리페이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지급결제 쪽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미국의 페이팔 같은 경우가 비슷한 형태의 혁신들을 많이 해왔었죠. 그런데 재밌게 되는 건 저런 환경 이후에 향후 전개될 방향은 단지 통합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리번들링이라는 형태로 전개가 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리번들링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은행, 대출, 카드 결제, 다양한 금융의 펑션들이 좀 더 세분화가 되고요. 이미 세분화되어 있는 각각의 펑션들을 DIY처럼 자기의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조합해서 쓰는 형태의 금융 서비스들이 좀 더 확대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저희가 전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재밌는 것들은 쇼핑이나 SNS, 메시지 이러한 형태들의 기능들도 들어간다는 거죠. 즉 카톡을 하다가 카톡 안에서 계좌 이체를 하고 거기에서 대출이 발생하고 이커머스가 발생하고 이런 형태의 환경에 도래할 것이다 라는 거죠. 유럽 쪽에 오픈 파이낸스라는 것들 정책하에서 변화들을 살펴보면 전통 금융기관들은 이렇게 대응을 했었습니다. 시장이 개방되네, 우리도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대응을 좀 해야겠다. 그러면서 크게 선택했던 전략적 옵션이 슈퍼앱을 만들어서 우리도 빅테크처럼 트래픽을 바탕으로 대응을 해야지. 즉 우리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쟤네는 금융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던 상태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금융업에 들어오니 이번엔 반대로 우리가 반격을 해야겠다는 형태로 진행됐고요. 그게 과거의 패턴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지금만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부터 저희가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아래쪽에 쓰여져 있습니다. 인베디드 파이낸스라는 것과 뱅크 애저 서비스라는 것들이 화두가 될 겁니다. 즉 오픈 API를 기반으로 금융 펑션들을 외부에 개방하고 금융 기능에 필요한 모든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금융 라이센스 없이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회사들일 것 같아요. 엔트그룹, 알리페이죠, 고잭, 그랩, 모모 이런 형태의 슈퍼 앱들은 금융사인지 혹은 서비스 회사인지 사실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 안에서 서플라이 체인 파이낸스도 발생을 하고요, 커머스도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금융 서비스라는 것도 발생이 되죠. 그 얘기는 즉 지급과 거래와 지급 결제 모든 펑션들이 저걸 바탕으로 그 안에 생태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금융 슈퍼 앱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바탕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 그래서 어찌 보면 현재 제가 라운드 1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금융이라는 전통 금융 산업의 모양은 이미 해체가 되었고요. 앱을 중심으로 디지털 생태계 기반의 금융 서비스들은 이미 제공이 되고 있다. 그러면 다음 플레이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랩이 가장 유명한 동남아의 슈퍼앱 케이스인데요. 그 안에 보시면 다양한 금융 서비스들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사들이 시티, 첨부 등등등 다양한 금융사들이 이미 그랩이란 앱 안에 임베디드 되어 있죠. 그리고 저 안에는 라이센스를 가진 금융사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금융 기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자들이 이미 들어가서 대출부터 보험, 그리고 포인트 리워드, 그 안에 신용카드 기능 여러 가지를 다 동시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말씀드렸는데, 향후에 이런 임베디드 파이낸스는 아마 지급결제 영역에서는 특히나 굉장히 큰 지급 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급결제의 핵심은 어쨌든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네트워크를 구축해놨거나 관련된 기술 인프라를 제공하거나 혹은 고객을 쥐고 있거나 이 네 가지 정도의 헤게모니 싸움이 전개되는데요. 굉장히 나이 드신 아주 작은 오프라인 점포의 사장님이 젊은 사람이 와서 결제를 하고 싶어 할 때 핸드폰을 들고 어쩔 줄 몰라 계세요. 저기서 내가 어쨌든 결제를 해야 되는데 왜 현금을 안 주고 전화기를 나한테 주지? 결국 인베디드 파이낸스라는 건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요한 화두이기도 합니다만 저러한 상황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플레이어들은 이미 디지털 환경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쉽게 API로 결제를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저런 상황에 가 있지 않은, 아직은 좀 더 메인스트림이라고 보여준 소상공인, SME 영역에서는 저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네이블링 서비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베디드 파이낸스라는 관점에서 좀 더 살펴보면 처음에는 페이먼트를 중심으로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긴 좀 톤의 단어의 해석의 의미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냥 간편 결제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페이먼트 전체의 지역 변동이라기보다는 간편 결제 사업자가 굉장히 많이 떴고요. 두 번째는 인슈런스가 먼저 떴습니다. 그래서 인베디드 인슈런스라는 게 되게 많았죠. 예를 들면 대한항공에서 비행기표 구매하실 때 여행자 보험이 같이 태그돼서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이를테면 인베디드 파이낸스의 하나의 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자금들이 렌딩 쪽에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웰스 매니지먼트까지 가겠죠. 웰스 매니지먼트는 특히나 CBDC나 STO 같은 것들, 즉 거래 수단 혹은 대상이 되는 것들이 진화하면서 같이 바뀔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인베디드 파이낸스가 성장을 하게 되면 시장에 밸류 체인이 재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금융사,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는 네트워크사 혹은 그 안에 기술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컴퍼니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OEM사들 그리고 고객들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 혹은 마켓플레이스들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질 겁니다. 전통금융사와 그 안에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는 기업과 플랫폼과 마켓플레이스를 오운하고 있거나 제공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들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줄을 좀 쳐놨는데 사실 되게 단순한 얘기입니다. 기존의 지급결제 산업 내에서는 네트워크도 굉장히 복잡하고 한번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해체하기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는 플레이어들이 오랫동안 헤게모니를 쥐고 갈 수 있죠. 향후에는 저 밸류체인이 재구성되면서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등장할 수 있고요. 기존 플레이어들의 사업 혁신이라는 것도 좀 더 가속화될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저 시장 안에서의 또 다른 퀀텀 점프라는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나 저희가 생각하는 바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럼 어떤 섹터에 좀 더 기회가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크게 왼쪽에 보시면 리테일이나 이커머스 쪽에서 가장 큰 기회들이 좀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스, 통신, 그 다음에 헬스, 에듀케이션까지도 저것들이 진행될 거다. 어떻게 보면 이 맵은 디지털 플랫폼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순으로 가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가 가장 빠르게 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물류나 통신 이런 순서로 갈 것이고 향후에는 컨슈머 헬스나 에듀케이션까지도 갈 거다라고 보여주고 특히나 펑션으로 보면 페이먼트 쪽은 이미 다 들어가 있고요. 디지털 월렛이라는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럼 향후에 남아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빈칸들이 있는 것입니다. 인슈어런스,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퍼스널 파이낸스. 역시 여기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핵심은 퍼스널 파이낸스라는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급결제의 흔적, 그 데이터라는 것들은 사실 퍼스널 파이낸스의 기반 데이터가 됩니다. 그러면 단지 지급결제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 이면에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른 금융 펑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 그 회사가 가장 큰 혁신의 선두가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인베디드 파이낸스 쪽에 그러면 어떤 플레이어들이 들어올 거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크게 5가지의 기업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리테일러들, 이를테면 쿠팡, 이를테면 아마존인 것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컴퍼니들, 그리고 마켓플레이스나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도 당연히 전 인베디드 파이낸스의 공급자로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들, 당연히 통신이라는 것은 실제 기반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구독이라는 베이스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OEM 기업들도 그중 중요한 플레이어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베디드 파이낸스를 중심으로 혁신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면 현재 어떤 수준에 와 있느냐,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미 주요 사업자들이 이미 다양한 투자를 받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기업들 설명드리자고 하면 굉장히 긴 얘기라서 이 장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하나입니다. 기업 가치만 좀 주목을 해서 보십시오. 대부분의 기업들이 워낙 기준으로 1,000억의 밸류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통상 스타트업을 저희가 평가할 때 유니콘이 될 수 있는 포텐셜을 볼 때 1,000억을 기준으로 봅니다. 보통 시리즈 A, B 라운드가 좀 넘어가는 경우가 1,000억인데요. 시리즈 C 정도 라운드가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거대한 자금들이 들어가면서 폭발적으로 유니콘으로 성장하게 되거든요. 혹은 데카콘이 된다거나. 그래서 이미 저 경쟁 시장이 되었다. 특히나 아시아 지역이 지급결제 페이먼트 쪽에서는 오히려 미국보다도 오히려 유럽보다도 더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안에서 다양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히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면 시장의 돈들이 페이먼트 혹은 지급결제 영역에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단계는 Embedded Finance라는 하나의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랜딩 쪽에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더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 이면에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결국 지급결제, 거래의 대상과 수단이 다양화되면 지급결제의 수단과 대상도 다양화될 수밖에 없고 그 안에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참전하게 될 거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향후는 어떤 시장, 어떤 섹터 혹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시장이 좀 더 진화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요한 패턴 중에 하나는 디지털 커런시하고 웨스 매니지먼트 쪽을 봐주셔야 됩니다. 시장에 뭐 비트코인, 혹은 STO, 다양한 형태의 뭐 CBDC, 커런시라는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하는 자산 관리 영역이라는 것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죠. 해외의 경우는 이미 각 펑션별로 전통 금융사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전통 금융사 외에 기존 스타트업들, 핀테크 스타트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죠. 저 기업들한테 굉장히 많은 돈이 쏠리고 있다라는 것들이 아까도 투자의 큰 내용이었고요.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는 뭐 디지털 자산이라는 규제 안에서의 디지털 커런시라는 것들, 제가 제도권을 편입시키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시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편입이 되겠죠. 그런데 디지털 커런시라는 것 혹은 디지털 자산 거래의 특성이라는 것들을 사실 저는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과거의 지급결제는 시스템의 이슈 혹은 뭐 기술의 이슈, 뭐 법이나 규제, 정책상의 이슈 때문에 특정 지역 안에서 그 네트워크 안에서 인프라가 연결되는 상황에서만 쉽게 호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디지털라이즈 되어 있는 커런시 그리고 투자라는 것들이 확대가 되면 특정 지역의 개념들이 많이 약화될 거예요. 그러면 지급 결제라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죠. 한국에서 뭐 GS 포인트를 가지고 일본 세븐일레븐에 가서 결제하는 것들이 가능해질 겁니다. 물론 그걸 위한 법이나 제도상의 보완점도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큰 특징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그렇게 지급결제의 경계가 무너지고 좀 더 자유롭게 커런시라는 것들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올리원이라는 개념의 월렛이라는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지금 내가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있고 혹은 통장에 예금을 가지고 있고 혹은 뭐 콜드 월렛에 제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다닐 수 있겠죠. 근데 향후에는 다양한 결제 수단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사람들은 결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죠. 저희가 예전에 동전도 가지고 있었고 지폐도 가지고 있었고 어음도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바뀌던 지금은 앱이라는 곳에 숫자 적혀있는 디지털 숫자만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의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코인의 종류가 수백 개가 될 것이고요. 그거는 뭐 향후의 얘기겠습니다만 다양한 국가의 외환이라는 것들 있죠. 어떤 달러, 어떤 데는 싱가포르 달러, 어떤 데는 홍콩 달러, 혹은 원화, 예화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지갑 안에서 거래가 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500원을 가지고 있고 1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물건값 1,500원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상황을 직면했습니다. 그러면 통상 과거의 지급결제 상황에서는 1달러를 1,000원으로 바꾼 다음에 그걸로 지급을 하고 결제를 하는 구조인 거죠. 하지만 저 원래 안에서는 자동으로 1달러가 1,000원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은행이라는 것들을 거치지 않고 이미 해당 플랫폼 안에서 1,500원이라는 것, 반대로 뭐 1달러 50센트 형태로 변환이라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구조가 궁극적으로 향후 시장의 주요한 방향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디지털 월렛의 사용률이라는 게 결제 방식 관점에서 더 올라갈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실제로 올라가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려면 인증이라는 것, 보안이라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런 기술들을 어떻게 접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디지털 커런시, 디지털 월렛 혹은 디지털 지급 결제 수단이라는 것들은 분실의 위험도 높고 해킹의 위험도 있고 혹은 인증이라는 것들이 좀 더 중요해질 거기 때문에 현재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면 인식도 있고요, 정면 인식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되게 많이 활발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게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예상할 수 있는 마지막 버전일 수 있는데요. 그 디지털 세상,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것들이 활성화가 되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디지털 가상 환경과 실제 환경을 넘나드는, 그리고 국가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화폐 간의, 예를 들면 원화와 달러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형태의 결합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애플이 우리나라 애플페이 출시해서 다 아실 거예요. 현대카드 손잡고래서 애플페이 출시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소문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애플이 은행을 할 거다, 애플뱅크가 나올 거다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애플이 애플뱅크의 형태로 정부로부터 라이센스를 득해야만 뱅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없이. 그래서 저런 에코시스템 플레이어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네이버, 카카오 등등. 물론 규제 영역이라는 것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저런 형태가 되면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지급결제 산업 내에서의 플레이어들 관점에서 보면 우리들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다양한 금융 펑션들을 구현하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에 저런 형태의 다양화는 굉장히 좋은 기폭제가 될 수 있다. 특히나 그런 환경 속에서 코나플레이트는 어찌 보면 아주 적합한 시점에 적합한 형태의 플랫폼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찌 보면 길고 어찌 보면 좀 난해한 주제인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의 자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KPMG 시험부 파트너님의 강연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20분 정도의 우리 채무 파트너님께서 글로벌 핀테크 전망으로 바라본 지급결제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강연 감사드리고요. 아마도 끝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다양한 금융 펑션들이 이제 더욱더 세분화되는 가운데 오픈 API를 통해서 금융 라이센스 없이도 금융 사업을 영위한다. 그래서 에코시스템 플레이어들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말에 상당히 동의를 하면서 저희 코나 아이도 그 시점에 동반하면서 글로벌로 나아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다음 순서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시간대가 아무래도 점심시간 딱 끝나고 오신 터라 에어컨도 선선히 나오시고 또 우리 최영원 파토님 목소리가 상당히 감미로우세요. 그래서 네, 좀 어깨 좀 이렇게 펴주시고요. 한번 고개 한번 돌려주시면서 저희 다음 순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 행사 메인 프로젝트죠. 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맞춤형 브랜드 결제 플랫폼 코나플레이트를 소개합니다. 코나플레이트. 핀테크의 발전으로 10년간 우리 세상은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다양한 신규 사업자가 등장하고 금융 상품은 다양해지고 고객 편의성이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카드는 어떨까요? 라이선스, 가맹점, 결제 인프라 등 높은 진입 장벽으로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하지 못하고 간편 결제 역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코나플레이트는 나만의 브랜드 카드를 발행할 수 있는 신개념 결제 인프라 플랫폼입니다.
라이선스, 가맹점, 결제 인프라 등 높은 진입 장벽을 넘어서 결제 서비스 도입이 필요한 A to Z를 하나의 인프라 스트럭처로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누구나 온전히 발행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단 90일 만에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담긴 나만의 결제 수단을 발행하여 고객을 모집하고 이해하고 확보하여 고객 충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코나플레이트는 복잡하고 무거운 카드 결제 서비스를 어떻게 90일이라는 시간 안에 만들 수 있게 도와줄까요? 코나플레이트는 복잡한 시스템 연동이 아닌 기업이 원하는 기능만을 오픈 API로 제공하고 샌드박스 테스트 환경을 지원합니다. 카드의 발급, 카드 디자인, 제작, 배송, 리워드 운영, CRM과 분석 데이터까지 결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통합으로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 이제 90일 안에 맞춤형 결제 서비스를 런칭하세요. 코나플레이트. 네, 저희가 준비한 짧은 영상 함께 보셨고요. 이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나플레이트에 대해 발표해 주실 코나아이의 얼굴이자 미래죠. 저희 조남희 총괄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나아이 결제 플랫폼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조남희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발걸음 해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맞춤형 결제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저희 회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한 결제 인프라 플랫폼 서비스 코나플레이트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결제 산업에 종사한 지 어느덧 10년이 조금 넘어가는데요. 지난 10년간 핀테크 산업은 그 어떤 산업보다 빠르게 성장하며 변화해 왔습니다. 핀테크 산업은 총 3단계에 걸쳐 진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3년 핀테크라는 합성어가 대중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핀테크 1.0 시대에는 불편했던 금융 서비스를 기술을 통해 편리하게 바꾸는 고객 편의 중심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었습니다. 이때 간편 결제, 간편 송금 등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편의성을 중시했던 핀테크 1.0에서 2018년도 이후부터는 고객을 확보한 플랫폼 회사들이 금융상품의 유통체계를 혁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상품의 본질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오프라인으로 유통되던 금융상품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픈뱅킹을 통해 다양한 은행 계좌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굳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플랫폼 채널을 통해서 대출을 받거나 보험을 신청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상품의 유통 채널이 다각화되는 핀테크 2.0 시대를 넘어서 우리 산업은 현재 핀테크 3.0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금융기관과 핀테크 사업자만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던 시대를 지나서 핀테크 기능은 커머스, 유통, 사스 서비스, 여행 등 다양한 산업에 내재화하여 고객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 속에서 저희는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끊임없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코나아이는 기술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1998년 종이 회수권 기반의 교통카드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을 시작하였고 2004년에는 카드에 들어가는 IC칩 OS를 개발하고 국제 표준 규격인 EMV 기반의 결제 규격을 보유하고 있는 핀테크 1세대입니다. 테크가 시장을 주도하고 금융 서비스가 개방되며 또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선물 전자지급 수단이 보편화되는 시장에서 우리는 결제 인프라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수립하고 플랫폼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는 누구나 카드 발행사가 될 수 있는 결제 인프라 플랫폼을 만들자는 철학을 가지고 일부 금융기관으로만 한정되어 있던 카드 발행 업무를 모든 산업과
서비스로 개방하는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카드 발행 산업은 라이선스 취득, 인프라 구축, 또 결제 시스템을 만드는데 발생하는 높은 투자 비용으로 인해서 대형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만이 시작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입니다. 또한 결제 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카드 결제 서비스는 겉으로는 매우 간편하고 편하게 보이지만 안전하고 빠르게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회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칩카드 제조부터 카드 발급, 승인, 매입, 정산 업무를 하나의 인프라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구축하고 결제 서비스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우리는 저희가 만든 결제 인프라 플랫폼을 시장에 세일즈하기 전에 저희 스스로가 고객이 되어 저희가 만든 플랫폼을 검증하고자 했습니다. 2018년도 저희 이 결제 인프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코나카드 서비스 런칭을 시작으로 가장 IT 이해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류로 발행되던 상품권을 선불카드로 전환하여 지역화폐의 카드 발행사가 될 것을 제안하였고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3년 만에 1360만 회원수, 누적거래 40조, 총 16개의 앱 서비스를 저희 결제 인프라 플랫폼을 기반으로 런칭하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저희는 성과를 통해 이렇게 증명된 저희 결제 인프라 플랫폼에 지금 시점에서는 확신이 들어서 저희의 결제 인프라 플랫폼을 코나플레이트라는 이름으로 리브랜딩하여 오늘 여러분께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코나플레이트는 누구나 나만의 브랜드 카드를 발행할 수 있는 신개념 결제 플랫폼입니다. 코나플레이트는 결제의 기본인 카드 발급, 승인, 매입, 정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물 카드의 디자인, 제작, 배송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IT 서비스가 중심이 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고객사들이 심리스하게 모바일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픈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저희가 제공한 샌드박스 환경을 통해서도 손쉽게 기능을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기본 기능 이외에도 카드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마케팅, 가맹점 리워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 발행 업무 시에 준수해야 하는 다양한 준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사들을 돕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성장을 돕는 코나플레이트의 핵심 경쟁력은 타임 투 마켓, 오픈 API, 그리고 낮은 초기 투자 비용이 있습니다. 코나플레이트는 계약 체결 후 90일 이내 서비스 런칭하는 목표로 기술, 마케팅, 데이터, 준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90일간의 코나플레이트의 온보딩 절차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코나플레이트는 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고객사와 함께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앱 시나리오를 논의하고 또 그 앱 시나리오에 맞는 API를 선별합니다. 이러한 그 API 연동과 동시에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상품을 설계하고 API 연동과 카드 상품 설계가 완료되면 전체 통합 테스트를 통해 고객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점검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서비스가 출시됩니다. 90일 이내에 이렇게 서비스를 런칭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환경이 뒷받침되어줘야 합니다. 코나플레이트는 모바일 앱에서 제공되는 모든 기능을 약 100여 개의 오픈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드 신청, 잔액 조회, 거래 내역 조회, 분실 신고 등 결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API로 제공함으로써 빠르고 쉽게 고객사들이 시장에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연동된 기능을 빠르게 테스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개발자 친화적인 샌드박스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결제 서비스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시스템 인프라 구축 비용, 라이선스 자본금, 가맹점 모집 비용,
전산 설비 투자 비용과 같은 캐펙스 비용을 오픈 API 이용료, 또 카드 발급 비용과 같은 오펙스 비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따라서 결제라는 서비스가 메인 사업이 아닌 사업자들도 좋은 사업 아이디어만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나플레이트의 시장 기회는 무궁무진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카드가 단순하게 결제 수단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좌의 기능까지도 대체하는 역할로 진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핀테크, 네오뱅크의 계좌 또는 선불전자지급 수단과 연결되어 있는 카드 서비스 제공은 물론이며 커머스 플랫폼의 체크아웃 단계에서 결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상카드를 발급하여 BNPL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쇄적으로 사용되던 기프트카드, 포인트의 사용처를 전국 또는 해외로도 사용처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복지카드, 법인카드 등 다양한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한 결제 서비스로도 확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유스케이스 중에서도 저희는 증가하는 플랫폼 노동시장을 좀 더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으며 좋은 활용 사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플랫폼 춘추 전국 시대를 맞아 우리는 배달, 청소, 요양, 광고 등 다양하게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하고 소비자가 지불한 이용요금을 공급자에게 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나플레이트는 플랫폼 사업자의 정산 과정에 관여하여 제휴자 앱에 가입된 회원에게는 정산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하고 또 서비스 제공 대금을 카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된 금액은 국내, 해외 가맹점에서도 결제할 수 있고 또 고객은 코나플레이트가 제공한 API를 통해 제휴사의 앱 내에서 잔액과 이용 내역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코나플레이트는 핀테크 기능이 독립적으로 서비스로 존재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서비스에 내재화되는 핀테크 3.0에 최적화된 플랫폼입니다. 지난 5년은 코나카드 및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 결제 인프라 플랫폼을 검증했다면 앞으로의 5년은 다양한 산업에 핀테크를 내재화하여 결제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일 것입니다. 국내 핀테크 시장은 지난 10년간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지만 안타깝게도 해외 시장에서 성공한 케이스는 많지는 않습니다. 국가별 고객의 특성 그리고 문화를 고려해야 하는 서비스 플랫폼과는 다르게 코나플레이트는 현지 사업자들이 원하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글로벌 호환성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EMV 규격을 준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나아이는 칩 OS로 90여 개 국가를 개척했듯이 앞으로의 10년은 코나플레이트로 전 세계의 결제 인프라 플랫폼을 확대하는 꿈을 가지고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잠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혹시 저희 설명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저희 코나플레이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고객사분들이 어떤 라이선스를 필요하지 않고 저희가 오픈 API를 통해서 90일 안에 빠르게 서비스를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플랫폼입니다. 국내로 시작을 해서 국외, 해외까지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질문사항 없으신가요? 설명을 네. 마이크 좀 앞에 셋째 줄에 있으십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잠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한투자증권의 김동현 상무입니다. 일단 환영하고 축하를 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코나 카드로 시작한 이 플랫폼 비즈니스에 우리가 플레이트로 이제 리네이밍 브랜딩했는데 이 시점에 이렇게 출시를 그러니까 재런칭한 이유가 사업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부족했던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였다든지 하여튼 현 시점에서 출시한 이유를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산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우선적으로 어떤 쪽의 분야, 섹터가 생각 드시는지요? 세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진출을 하려면 그래도 먼저 어디를 나가야겠다. 동남아라든지 이런 형태가 있을 텐데 해외 진출 국가를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회장님께서도 환영사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약 1,000억 원의 가량을 들이면서 저희가 결제 인프라 플랫폼을 만드는 데 많은 투자를 했었는데요. 일단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매출이 발생을 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플랫폼을 검증하는 차원도 있었지만은 어떤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도 저희가 인프라 플랫폼 비즈니스에 집중하기보다도 회원을 유치해서 거래액을 확대하는 서비스 플랫폼에 좀 더 집중을 지난 5년간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코너카드 또 이제 지역화폐 서비스가 그 서비스 플랫폼 영역에서 저희가 거래 수수료 매출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저희가 한 5년간 이렇게 서비스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많은 기능들이 고도화되고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코너플레이트의 수준은 거의 모든 기능들이 다 반영이 됐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그 KPMG 파트너님도 설명을 해주셨듯이 지금 아직도 국내는 사실 인베디드 파이낸스 시장이 열리진 않았지만 해외 시장은 어느 정도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시점이 저희가 투자한 결제 인프라 플랫폼을 리브랜딩해서 국내에 런칭하기에는 적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질문 주셨던 부분에 그 노리는 섹터에서는 제가 아까도 플랫폼 노동시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플랫폼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과 공급하는 사람 간에 정산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는 그냥 계좌로 입금되는 형태이고 그 입금하는 기간도 적게는 2, 3일 그리고 길게는 또 이제 각 플랫폼 사업자가 설정한 주기에 따라서 일주일도 이상이 될 수 있는데 저희는 꼭 이런 정산 대금들이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좌로 입금될 필요는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카드라는 것이 계좌의 역할을 대체를 해서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한 이용대금을 플랫폼을 통해서 공급자들은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걸 받으면 쓸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온라인 결제나 오프라인 결제를 할 수 있는 카드까지도 연결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도 그 모바일로 결제할 수 있는 NFC 환경이 더 확대가 된다면 굳이 실물 카드가 없이도 그 사용처가 자연스럽게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글로벌 진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우선적으로는 좀 APEC 시장을 굉장히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 첫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아무래도 기반을 있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조금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현재 방글라데시에 약 한 120명 정도의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설립된 지는 한 10년 정도가 됐고요. 저희가 한 최근 3년 전부터는 그 IT 연구 개발뿐만이 아니라 커머셜 영역으로도 확장하는 지금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아직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카드 기반의 인프라는 형성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좀 바로 모바일로 좀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데 해당 시장에서도 저희가 그 시장은 아직 그런 그 핀테크나 리테일 쪽으로까지 진화한 형태는 아니어서 우선적으로는 금융기관이 저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타겟으로 사업을 전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주신 질문에 답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계신 분, 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어떤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입니다. 그 사전 질문일 수 있는데요. 오픈 API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오픈 API 하면은 누구에게나 공개가 돼요. 오픈 API.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휴가 된 기업에게만 공개된 API 같아서 오픈 API라는 표현이 부적절하지 않은지 저희가 그 코너플레이트 웹사이트를 방문을 해보시면 저희도 물론 이게 실질적으로 서비스 운영 모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이 선행이 돼야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모바일 카드를 발급하고 또 가상의 환경에서 거래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개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가입 개발자들이 간단한 가입 절차를 거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API들과 다큐멘트만 보시고서도 저희 그 가상의 환경에서는 다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거를 실질적으로 서비스에 적용해서 회원들에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이 선행이 돼야 되는 그 구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대에서 좌측으로.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인사드렸던 핀다에서 신석 검토하고 있는 윤석재라고 합니다. 오늘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라이센스를 코나 가지고 사업하신다라고 하셨고 그 말씀은 그러면 실제 카드 채권에 대한 부킹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코나에서 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상품 구성에 있어서 파트너사 고객사에서 너무 리스키한 상품을 원한다라고 하거나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조금 조정을 하시는지 재무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궁금하고 관련해서 그런 프로핏 쉐어링이나 비용에 대한 스킴이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결제 서비스가 크게는 개방형과 좀 폐쇄형 모델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개방형 모델이라는 거는 결국 가맹점에 제한 없이 이제 모든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모델이고 또 이제 폐쇄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나는 나의 결제 서비스를 굳이 개방하지 않고 그냥 내가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가맹점 범위로만 한정해서 이용하고 싶다라는 고객사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폐쇄형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이 한 개로만 설정되어 있으면 정금법에 크게 접촉받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충전된 고객 충전금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휴사에게 일임을 하고도 있고요. 다만 이제 개방형 같은 모델에 있어서는 제휴사가 만약에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도 정금법 준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객에 대한 충전 선수금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또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지고 신탁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결제가 이루어졌을 때에 기본적으로 법적인 발행사는 코나이가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고객과 접점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은 제휴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제에서 발생한 거래 수수료를 제휴사에게 프로핏을 쉐어하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질문에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나 더 답변 가운데 더 궁금하신 거라든가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십시오. 한 분 정도 질문을 더 받을까요? 네, 있으시면 편하게 손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질문은 아마 이 정도로 좀 끝마치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개인적으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말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마무리 인사도. 네. 오늘 참석 모두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환이사의 강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